안녕하세요. 강주 대성학원의 영어 강사 김보경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여러분 어떠셨나요? EBS 연계율이 70%에서 50%로 축소가 됐죠. 그게 의미하는 바는 더 이상의 직접 연계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셨던 것처럼 간접 연계로 출제가 됐었죠. 간접 연계의 의미는 무엇인가? 직접 연계였을 때는 시험 당일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왔던, 열심히 학습했던 익숙하고 친근한 지문이 나옵니다. 그로 인한 심리적 안정감이 있었겠죠.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은 아마 곧 점수의 확보로 이어졌을 거고, 그건 곧 아마 시간의 세이브를 의미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익숙하고 낯익은 지문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지문에 대한 심적 부담감이 느껴졌을 거고, 그건 곧 시간에 대한 압박감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난이도와 무관하게 체감 난이도는 고사장 그 자리에서 아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된 상황 속에서 앞으로 가깝게는 9월 모평까지, 그리고 9월 모평 때 마지막 셀프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진짜 시험인 수능 때까지 저희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되며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지금부터 두 가지 중요한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꾸준하고 일정한 학습의 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일정한 학습의 양을 정해서 꾸준하게 학습을 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하루에 5지문씩 매일매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5지문씩 매일매일 학습을 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문 속에 어휘와 정답으로 가는 독해력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이쪽으로 잠깐 보시면 수능 영어에서 가장 기본은 어휘입니다. 그 위에 어법을 쌓아 올리시는 거고, 그리고 구문을 완성하여 의미 파악에 해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답을 골라내는 논리를 그 위에 쌓아 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꾸준히 안정적인 탑을 쌓아 올리시면서 시험 당일 현장에 쓸 수 있는 전략까지 마지막 멋진 토핑으로 가져가신다면 시험 당일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안정적인 1등급을 확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떻게 어휘를 공부해야 되며 어떻게 독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지금부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는 사전적 정의가 있고요, 문맥적 의미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문을 보시다가 biological instruction이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합시다, 여러분. biological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 있어요. instruction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저희가 사전을 찾아보겠죠. 혹은 뒤에 나와 있는 해설지에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해설지를 참고하실 수도 있겠죠. biological 생물학적인이란 뜻이고요, instruction 지시란 뜻입니다. 그러면 biological 생물학적인 instruction 지시, 이걸 정리하는 게 사전적 정의입니다. 그럼 어디에 정리하냐? 포터블이에요. 휴대할 수 있는 메모장, 지금 미니 단어장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독해 속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미니 단어장에 차곡차곡 쌓아 가십시오. 그리고 그걸 항상 소지하고 다니십시오. 그래서 영어 어휘는 언제 공부하는 거냐? 엣지 타임에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짜투리 시간에요. 늘 자주 노출하셔서 늘 자주 단어를, 어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적 정의가 받쳐져 있었을 때 그 어휘가 문맥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문맥적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biological instruction, 생물학적인 지시, 물론 이렇게 의미 파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덜 와닿으실 수 있죠. 그래서 biological instruction이라고 하면 biological, 생물학적인, 타고난 순간 지시받는 거예요. 그래서 biological instruction은 의미를 파악하실 때 생물학적 지시,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의미 파악하시기보다는 선천적인, 이렇게 의미 파악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휘를 바탕으로 독해를 해 나가실 때 수능 영어 독해는 뭐냐라고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hide and seek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숨어있는 걸 찾아내는 숨바꼭질과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안정적인 타워를 쌓아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시험 현장에 쓸 수 있는 전략까지 가져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마지막 현장에 쓸 수 있는 전략이 바로 hide and seek입니다.
지문 속의 중심 문장을 찾고 중심 문장 안에 있는 중심 단어를 찾고 그 단어가 선택지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선택지에 그 핵심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마 정답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논리까지 쌓아 올리시고 난 다음에 현장에 쓸 수 있는 전략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여러분들이 원하는 안정적인 1등급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오답률 넘버 1, 31번 빈칸을 하이드 앤 씩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번 이 지문이 오답률이 가장 높은 지문인데요. 오답률이 76.0%의 오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휘를 베이스로 놓고 어법을 공부하시고 구문 파악하셔서 해석과 해설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논리를 잡고 시험 현장에서 당황스러웠을 때 정답으로 갈 수 있는 중심 문장을 찾아 전략을 쓰는 겁니다. 이 지문은 마지막 후반부에 빈칸이 들어가 있는데요. 단어 하나짜리 빈칸입니다. 근데 빈칸을 정답을 찾기 전에 저희가 처음부터 읽어 내려갔겠죠. 자, 설정을 좀 할게요, 여러분. 처음부터 읽어 내려갔다라는 설정과 내려갔지만 정확하게 저희가 의미 파악이 안 됐다는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사실 누차 제가 수험생들하고 항상 나누는 이야기인데요. 시험 현장에서 한 번 읽어 의미 파악이 되지 않아 두 번 읽어 되지 않습니다. 역시나 시험 현장에서 의미 파악이 되지 않았을 때 재차 읽어도 일단 먼저 심리가 불안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중심 문장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지문은 한 지문에 하나의 주제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려가시다가 첫 번째 문장 읽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이 단어가 있습니다. 얘는 게다가라는 뜻의 앞 내용에 추가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평가원의 코드에 첫 번째는 추가된 내용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moreover로 시작하는 문장은 중요하죠.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이 중요하겠구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 지문을 두 번째 문장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두 번째 문장 보시면 as라는 접속사가 나오고 and에 as라는 접속사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문장을 쭉 읽어가시면 컴마 찍어준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주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보통 지문 속에서 as는 어떤 식으로 의미 파악이 되는 거냐면 because나 when으로 의미 파악이 됩니다.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일 때 주절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as와 주절은 인과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원인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원인과 결과 중에서 하고 싶은 말은 아마 결과일 거예요. 그래서 as절이나 because, when절이 나오면 주절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중심 문장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 문장을 밑줄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렉팅이에요. 수집하는 거죠. 수집하는 건 begin to lose예요. 수집이 가지고 있는 스테투, 지위. 자, 바꿔 말하면 포지션입니다. 수집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lose,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라고 해요. as 뭐뭐로서. as는 앞에 나와 있는 명사와 동격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럼 수집이 가지고 있는 스태튜, 지위, 포지션, 위치는 뭐냐면 바로 가치 있는 지적인 추구였습니다. 여기서 말한 지적인이라는 것은 지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수집이라는 건 가치 있는 지식의 추구의 위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수집을 통해서 지식을 추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수집의 위치가 지금 lose예요.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히 어느 분야에서요? science, 과학에서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장입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문장을 고르실 때는 주관적으로 고르시면 절대 안 돼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멘트의 인과관계의 결과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면 시험 현장에서 제가 늘 하는 말처럼 이 문장을 컴퓨터 사이언스 펜으로 컴퓨터로 밑줄을 그어 놓습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빈칸을 만납니다. 자, 나비를 수집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은요, 단어는 could come to be used 돼요. 사용되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with는 무엇과 함께? 형용사예요. 단지라는 형용사와 함께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지라는 형용사와 함께 쓰인다라는 건 단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표현이 된다는 소리겠죠. 단지라고 하면 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 좀 덜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butterfly collecting이에요. 나비를 수집한다는 건 이제 좀 덜 중요해져가나 이런 느낌을 받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지 못한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했다라는 설정을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단지라는 형용사와 함께 쓰입니다. to indicate, 나타내기 위해서요. 무엇을? 빈칸인 학문의 스테이트, 지위를 추구한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쓰여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문장은 당연 빈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빈칸이 만들어졌을 거고 이 빈칸과 정확하게 같은 말의 또 다른 중심 문장은 위에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문장입니다. 두 문장을 놓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시험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전략을 매칭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콜렉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집에 관한. 여기도 콜렉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콜렉팅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콜렉팅이 가지고 있는 지위,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요. 근데 그 지위, 위치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면 lose예요. 수집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추구하는 것으로서의 위치가 지금 점점점 lose,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상실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당연 lose가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그럼 lose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색깔은 긍정적이 아닌 부정적인 색깔입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에서 저희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부정적인 색깔의 lose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평가원은 어휘를 어려운 걸 내지 않습니다. 가령 어렵다면 각주의 그 의미를 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는 기본적인 기출, 필수 암기 단어만 좀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그 어휘가 가지고 있는 문맥적인 쓰임을 독해로 연결시키시다면 영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단어, 경쟁력, 경쟁하는 이란 뜻이죠. 그럼 수집이라는 게 경쟁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경쟁한다는 건 나름대로 쓸모가 있다는 소리죠. 자, 긍정적이네요. 2번, 새로운 이란 뜻이죠. 수집은 새로운 위치에 있습니다. 위치가 새로운 게 아니고요. 그 위치가 지금 lose야, 상실해 가고 있다는 거죠. 얘도 새롭다라고 하면 쓸모가 있어져 가는 긍정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5번으로 학생들이 오답을 많이 고르시더라고요. 컨디션이라고 하면 여러분 조건입니다. 그러면 컨디셔널이라고 하면 조건적인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앞에 누가 붙었냐면 on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반대 의미인 무조건적인이라고 바뀝니다. 근데 무조건적인이라는 의미가 문맥적 의미에서 긍정으로 쓰이는지 부정으로 쓰이는지 이걸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붙지 않아요. 언제나 항상 오케이라는 소리죠. 언제나 항상 프리패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너는 나한테 무조건적인 사람이야.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얘는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수집이라는 건 조건이 없는 위치, 절대적 위치입니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긍정적이니까 안 되겠죠. 4번은 단어 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 뜻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긍정적입니다. 이렇게요. 그럼 정답이 3번이죠. 세컨드라고 하면 몇 번째 여러분? 두 번째예요. 여러분들은 두 번째가 중요한가요? 첫 번째가 중요한가요? 첫 번째를 중요하다라고 보통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죠. 그러면 세컨드라고 하면 두 번째, 중요성이 좀 덜하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 세컨더리라고 하면 부차적인이라는 뜻이죠. 부차적인이라는 말은 덜 중요한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문 속에 있었던 누구와 같은 거냐면 수집이 가지고 있는 스태튜, 지위, 포지션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 lose 해가고 있다. 덜 중요해져 가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다시 한번 3번입니다. 지금 제가 샘플 강의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한 문제를 보여드렸는데요. 공부는 이런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어휘를 쌓고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구문을 위한 어법이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겠죠. 그리고 정확한 해석에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해설, 그리고 시험 현장에서 현장이 주는 중압감과 시간에 대한 압박감과 여러 가지 어떤 압박감의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현장의 전략,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쌓여졌을 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제시했던 이 공부법, 어휘를 베이스로 숨어있는 단서를 찾아내는 하이렌식, 저와 함께 하시면 그 안정적인 1등급으로 같이 걸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수업을 할 수 있는 제 수업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토요일 오전 9시에 수능 100점을 향해서 가는 수백 하이 클래스가 있고요. 토요일 오후 4시에 역시 수백 클래스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샘플 강의로 보여드렸던 이 모든 것들을 현장에 오셔서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목표를 갖고 여러분들이 지금 수험생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나아가고 계실 텐데요. 모든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 계획에 반드시 좋은 결과, 좋은 결실을 이루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이상 강주대성학원의 영어 강사 김보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